KTN 오늘의 주인뉴스입니다. 오는 11월 실시되는 중간 선거를 앞두고 조지아주를 비롯해 엘라바마와 엘칸소, 텍사스와 미네소타 등 5개 주에서 프라이머리가 동시에 실시됐습니다. 젠 샤키 전 백악관 대변인이 MSNBC 방송 진행자로 변신할 것으로 보입니다. 원숭이 두 창이 세계 15개국 이상에서 발견되고 있는 가운데 빌 게이츠 음모론까지 나왔습니다. 애틀랜타 한인회가 회관 외부 및 주차장 조경 관리를 맡을 전문 업체 또는 전문가를 찾고 있습니다. 이상 오늘의 주요 소식 잠시 후 전해드립니다. 오는 11월 실시되는 중간 선거를 앞두고 조지아주를 비롯해 엘라바마와 엘칸소, 텍사스주와 미네소타 등 5개 주에서 24일 예비선거, 즉 프라이머리가 동시에 실시됐습니다. 20일 마감된 사전투표에 기록적으로 많은 유권자가 참여하면서 투표 열기와는 달리 투표소는 한산한 모습이었습니다. 투표소 현장 분위기를 김상은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조지아주를 포함해 엘라바마, 아칸소, 텍사스, 미네소타 등 남부 지역 5개의 주의 예비선거와 비정당 투표가 5월 24일 막을 내렸습니다. 이 중 특히 조지아주 공화당 경선은 전국적으로 큰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터치스크린 오작동 문제로 일부 카운티 투표소가 일부 지연됐지만 대체로 순조롭게 투표가 진행됐습니다. It doesn't really impact me because I know with COVID, there was where they wanted people to come in and do the early voting, the mail-in ballots, and he kind of eradicated a lot of that. But I came in on election day, no issue for me. But for those who need to, vote from a distance, I could see how that could impact them. So I have mixed feelings about it. The meaning of voting for me is, as a black woman, first of all, black people just recently were able to vote, and women as well. It gives me a voice to make a change in the community, to make a change for the better, to make myself heard. So. 지난 대선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은 부정선거를 주장하며 조지아주의 부정선거 조사와 재검표를 요구했지만 브라이언 캠프 현 조지아주 지사를 포함한 일부 조지아 공화당원들이 이를 반대해 무산됐습니다. 그러자 트럼프 전 대통령은 복수를 예고하고 캠프 주지사와 브래드 라펜스버거 조지아 국무장관 등의 재선을 막기 위해 적극적인 선거전을 펼쳐왔습니다. 데이비드 퍼듀 전 상원의원을 공화당 주지사 후보로 영입했으며 적극적 지지를 호소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최근 다수의 여론조사에서 공화당 조지아주 주지사 경선에서 브라이언 캠프 현 조지아주 지사가 퍼듀 후보를 크게 앞서고 있습니다. 한편 민주당에서는 스테이시 아브람스 후보가 단독 출마해 올해도 조지아주 첫 흑인 여성 주지사에 도전합니다. 조지아주 올해 예비선거 조기 투표는 총 85만 9천여 명 이상이 투표를 마쳤습니다. 대부분은 직접 투표를 했지만 일부는 부재자 투표로 투표했습니다. 예비선거 마지막 날 투표소는 대체적으로 한산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다가오는 중간선거는 11월 8일 실시될 예정입니다. KTN 뉴스 김상은입니다. 젠 샤키 전 백악관 대변인이 MSNBC 방송 진행자로 변신할 것으로 보입니다. 젠 샤키 전 대변인은 올해 가을 개편부터 투입돼 중간선거와 오는 2024년 대선을 앞두고 MBC 방송 프로그램에서 핵심 정치 분석가로 활약할 전망입니다. 계속해서 김상은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젠 샤키 전 백악관 대변인이 MSNBC 스트리밍 서비스인 피콕에서 새로운 오리지널 프로그램 진행을 맡게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MSNBC는 이 새로운 프로그램은 사키 전 대변인의 특별한 관점과 정부기관에서 일했던 사키 전 대변인의 깊이 있는 경험을 결합시킬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사키 전 대변인은 올해 11월 중간선거와 오는 2024년 대선을 앞두고 자신의 프로그램은 물론 MBC 방송 전반에서 핵심 전문가로 활약할 전망입니다. 아직까지 정확하게 어떤 프로그램인지는 명시되지 않았지만 민주당 성향의 방송을 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샤키 전 대변인은 지난해 1월 바이든 행정부 출범과 함께 초대 백악관 대변인을 맡아 1년 4개월간 재직하다가 지난 13일 사직한 바 있습니다. KTN 뉴스 김상은입니다.
왕 원빈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24일 왕이 중국 외교부장이 26일부터 6월 4일까지 남태평양의 전략적 요충지인 솔로몬 제도와 그 주변국 등 8개국을 방문한다고 밝혔습니다. 중국의 고위급 대표단 파견은 중국이 솔로몬 제도와 지난달 광범위한 안보협력 협정을 맺은 이후 처음입니다. 그러나 이번 발표가 일본 도쿄에서 대중국 견제협의체 쿼드 정상회의가 열린 날 나왔다는 점에서 쿼드에 대한 중국의 견제구로 풀이되고 있습니다. 중국은 자국 필요에 따라 중국 함정을 솔로몬 제도에 파견하고 현지에서 물류 보급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된 안보 협정을 지난달 솔로몬 제도와 체결한 바 있습니다. 비슷한 협정이 다른 도서국들로 확대되면 미국과 우방국들의 경계심은 더욱 커질 전망입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은 대만이 중국으로부터 침공을 받을 경우 미국의 군사 개입 가능성을 시사했던 자신의 발언을 또 한 번 번복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24일 일본에서 열린 쿼드 정상회담에서 대만에 대한 미국의 전략적 모성을 폐기하는 것이라는 질문에 아니다라고 답하며 그 정책은 전혀 변하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전날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의 정상회담 직후 기자회견에서는 중국이 대만을 침공하면 대만을 방어하기 위해 군사 개입을 할 것이라는 질문에 그렇다라고 답변한 바가 있습니다. 한편 바이든 대통령 취임 이후 대만에 대한 미국의 직접적 방어를 시사하는 입장을 3차례나 내놓다가 논란이 되면 그때마다 이를 번복해 정치적 의도가 깔린 것 아니냐는 해석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원숭이 두창이 세계 15개국 이상에서 발견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코로나19 팬데믹처럼 빌 게이츠 음모론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음모론의 골자는 게이츠가 백신 업체들과 짜고 돈을 벌기 위해 바이러스를 퍼뜨리고 있다는 내용입니다. 관련 내용을 김상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유럽, 미국, 중동 등에서 바이러스성 질환, 원숭이 두창 감염 사례가 계속 늘고 있습니다. 영국에서는 37건이 추가로 확인돼 지금까지 57명이 넘는 환자가 발생했고 스페인, 프랑스, 스위스, 미국, 호주, 이스라엘 등에서도 감염 사례가 발견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원숭이 두창이 빌 게이츠가 만들어낸 바이러스라는 음모론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게이츠가 백신 업체들과 짜고 바이러스를 만들어내 퍼뜨리고 있다고 주장한 건데 앞서 2년 전 코로나19 바이러스가 퍼질 당시에도 게이츠 음모론이 나왔습니다. 심지어 게이츠가 백신을 주사하는 과정에서 칩을 이식하고 있다는 음모론까지 등장했습니다. 게이츠는 음모론을 공식 부인하기도 했습니다. 전염병이 나올 때마다 게이츠 음모론이 나오는 것은 게이츠가 가장 유명한 부자이기 때문으로 풀이됩니다. 현재 미국에서는 매사추세츠에서 한 건의 사례가 확인됐습니다. 뉴욕시와 플로리다, 유타 등에서 4건의 추정 사례도 확인되고 있습니다. 연방질병통제예방센터 CDC는 원숭이 두창이 코로나 바이러스처럼 공기로 쉽게 퍼지는 것이 아니라며 사람의 피부 접촉과 같은 신체 접촉을 통해 전염된다고 밝혔습니다. CDC는 확진 환자의 바이러스 분석을 시작했으며 며칠 안에 추가 사례가 예상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KTN 뉴스 김상은입니다. 다음은 애틀랜타 한인사회 소식입니다. 애틀랜타 한인회가 회관 외부 및 주차장 조경 관리를 맡을 업체 또는 전문가를 찾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한인회 측은 올해 초부터 회관 조경 관리 업체를 찾아왔지만 선뜻 맡겠다는 업체가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잡초약을 뿌리거나 조금씩 관리하는 수준으로는 역부족이라고 판단해 조경 전문가 또는 전문 업체를 찾게 됐다고 한인회 측은 설명했습니다. 일각에서는 한인회 행사 등으로 외부인들의 방문 횟수가 늘어나고 있는 가운데 회관 조경 관리의 필요성이 계속 제기되어 왔다고 밝혔습니다. 기타 자세한 문의는 한인회 770-813-8988로 하시기 바랍니다. 드림앤미라클 소년소녀 합창단이 2기 단원 모집에 들어갔습니다. 합창단 관계자는 8월 5일까지 합창단원을 모집한 후
8월 6일 오디션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모집 대상은 1학년부터 12학년까지이며 오디션 곡은 해피 버스데이 투 유 또는 자유곡 중 선택해 참가할 수 있습니다. 한편 드림앤미라클 소년소녀 합창단은 지난 22일 창단음악회를 통해 합창과 중창 그리고 한국 민요 등을 선보였습니다. 방탄소년단의 비와 블랙핑크의 제니가 열애설에 휩싸였습니다. SNS와 온라인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지난 21일 두 사람으로 추정되는 커플이 제주도 여행을 하는 사진이 퍼졌습니다. 사진에는 비로 추정되는 남성이 운전을 하고 있으며 제니로 추정되는 여성이 조수석에 앉아 있습니다. 두 사람은 모두 선글라스를 착용하고 있어 정확한 이목구비는 보이지 않았지만 최근 제니가 모델로 맡고 있는 아이웨어 브랜드의 선글라스를 여성이 쓰고 있다는 주장이 나오면서 신빙성을 높였습니다. 이와 관련해 두 사람의 소속사는 별다른 입장이 없이 묵묵부답으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국제이용군으로 참전한 해군 특수전 전단 출신 이근 전 대위가 부상 치료를 위해 한국으로 돌아온다고 밝혔습니다. 이근은 자신이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을 통해 자기 공명 영상 MRI 기계에 누워 검사를 받는 모습이 담긴 사진을 공개했습니다. 이근의 매니저는 현재 부상이 심각하지는 않지만 집중 치료가 필요하며 몇 달간의 재활 치료가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이근은 현재 정부의 허가 없이 무단으로 여행경보 4단계 지역인 우크라이나에 입국해 여권법 위반 혐의로 고발당한 상태입니다. 우크라이나 국제여단 측은 이 전 대위가 빠르게 회복해 다시 우크라이나 국민을 지키러 오길 고대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다만 이근이 한국에서 치료를 마치고 다시 우크라이나로 돌아갈 수 있을지는 미지수입니다. 이상으로 KTN 뉴스를 모두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